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의사의 의무보험 부회장 소근호입니다. 저희가 이제 개원 세미나 준비를 하면서 저도 한 20년 전에 한 차례 개원 후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때 2년 동안 공보 일을 하면서 한 8번 정도 1년에 4번씩 개원 세미나를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결론은 나와서 또 녹록치 않았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런 실수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거 개원 세미나를 하면서 혹시 이제 전문 컨설팅 업체랑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그러면서 동영상이나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때 20년 전에 세미나에서 들었던 얘기들이 생각이 나고, 또 저희가 컨설팅 업체에 맡기는 거는 좀 약간 또 다른 문제들도 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이따 이제 강의 중간에도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또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패널 토의로 100분 토론을 하는데요. 굉장히 좀 신선하게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데, 여러 가지 형태의 개원과 개원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 내과계 또는 피부 미용, 병원으로 하신 선생님들 패널을 모시고 저하고 이제 저희 같이 이제 토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도 이어지는 내용이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원 프로세스하고 개원 후 진료 시 주의사항인데요. 이거는 항상 제가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중간에 매듭을 짓게 되거든요. 끝내게 되면 나머지 부위는 실제 강의록이나 초록집 다운로드 받은 거에서 내용을 보셔도 되고, 경기도 의사의 회원인 분들은 공지 게시판에 들어가서 신규 개설 의료기관 활용 자료라는 곳에서 또 보실 수가 있으니까 거기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개원을 하게 되면 과정의 제일 첫 번째가 입지 선택이죠. 이게 제일 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두 번째 이제 개원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세 번째가 이제 비용 산출, 네 번째가 대출, 이 과정들이 이제 주요 골자로 이제 되는데요. 제일 먼저 입지 선택에 있어서 이제 제가 옆에 소상공인 마당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지금 이게 지금은 소상공인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누리집 홈페이지고요. 이제 거기 들어가서 조금 인근에 우리가 좀 이따 병원 매출 같은 걸 이런 데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움이 되는데, 실제 이제 임대료 같은 게 적정성 여부는 부동산 114나 이런 데서 올라와 있는 걸 보고 이제 좀 이따 적정성을 갖다가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왜냐하면 이제 병원 의원을 차린다고 하면은 임대료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주의를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지 선택이 이제 여기 지금 제목이 좀 장난 비슷하게 써 있는 것 같지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뇌피셜이냐 아니면 컨설팅 업체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고려를 하는데요. 뇌피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의외로 이게 대부분 이걸로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냥 큰 도로 사거리 거기에다 잡는 방법 생각하겠죠. 근데 거기 큰 도로변에는 여기가 참 좋겠다, 유동인구도 많고, 그래서 알아보면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면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1, 2년을 그냥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기 인근에 방문을 해서 자리가 나오면 좀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잡기가 힘든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구시가지나 또는 신시가지, 또 구시가지 아니 사거리에서 좀 떨어져 있는 한 블록 모퉁이 이런 데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역도 우리가 이제 항아리 상권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단지가 크게 있으면서 거기 외에는 다른 데서 거리가 돼가지고 이동하기가 힘든 그런 항아리 상권에서도 또 개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택들을 실제 뇌피셜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선배님들한테
그 물어보는 것도 이렇게 좋은 걸로 보입니다. 컨설팅 업체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피부 미용이나 뭐 그다음에 마취 통증학과 이런 데는 컨설팅 업체를 좀 이용을 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그 또 여기가 컨설팅 업체가 양도 양수가 좀 잘 넘어옵니다. 근데 양도 양수는 그 저도 이거 하기 전에 한 후배 한 분이 양도 양수를 물어보면서 두 군데 위치를 주던데요. 제가 보니까 한 군데는 그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그쪽에 내과도 한 3-4명이 하는 데가 있고, 거기서 구도시 쪽에 그 인근에 바로 얼마 안 떨어진 데 그 의원이었는데요. 거기는 그 환자 수가 줄면서 이제 나온 경우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보다는 다른 쪽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양도 양수 그걸 해줬을 때도 위치를 알려주고,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개원을 하게 되면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돌아다녀 보시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인테리어도 동선 같은 거 그런 거를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병원을 다닐 때 이제 그렇게 할 건데, 이런 그 기존에 개원에 있는 선생님한테 위치를 여기 위치 어떤지 물어보는 거나 그런 것도 또 어느 장소에서 하면 좋겠는지 이런 거 물어보면 그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컨설팅 업체는 양도 양수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건 아까 소상공인 이제 이거는 지금 사이트가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한 건데, 소상공인 그 상권 정보 시스템 그렇게 돼가지고 가서 보면 이게 그 업체들 그 매출이나 이런 것도 보이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이 잘 되는지 이렇게 돌아다녀 봐야 되는데, 그게 그 여기서 잠깐 그걸 얻을 수는 있겠죠, 자료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보통 이렇게 구축이냐 신축이냐 이렇게 구시가지 신시가지 이런 개념이겠죠. 신시가지 이제 신축 같은 경우는 입지 담당자, 거기 그 건물에 입지를 하는 담당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상담만 하고 나오면 안 되고요. 그 근처에 3군데 정도 공인중개사를 그 만나보셔가지고 그 정보도 또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까지 보고 오셔야 되겠죠. 주차장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여부나 그런 걸 그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철 그 역세권이나 대로변 코너 또는 그 옆 이런 데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대단지 아파트 이제 정문 주변인데요. 이때 여기도 좀 잘 봐야 되는 게, 아까 제가 그 후배 컨설트 왔을 때 이게 이 정문 주변을 보는 게 좀 중요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전주에서 그 실패했을 때 이거를 좀 잘못 생각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이따 이제 바로 예시가 제가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주차시설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주변 병원 환자 수 파악을 좀 하기 위해서 그 사모님이나 지인들하고 대동해서 한 2군데 정도 한번 환자 수를 오후에 한번 이렇게 가보는 방법. 아까 선배들에게 조언 구하는 거, 그리고 이제 물론 직접 방문해야 되죠. 또 양도 양수 같은 경우는 잘 되는 병원과 안 되는 병원에 따라서 뭐 잘 되는 병원 뭐 기준이 어떨지는 모르지만요. 잘 되는 병원은 이제 청구 금액의 뭐 6배, 뭐 4배에서 6배, 뭐 안 되는 병원은 2-3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인테리어는 뭐 그 감가상각 그런 걸로 5년 정도로 쳐주는데 계산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요. 장비는 되도록이면 그 장비가 그 굉장히 감가상각이 심하게 떨어지거든요. 뭐 기계 내시경 사고 한 달 만에 팔려고 해도 뭐 그 3분의 2도 안 주고 뭐 반 좀 덜 되게 막 주는 경우가 많아서 장비는 되도록이면 안 받는 게 좀 좋긴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거 이제 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그 유동 인구가 많이 필요한 이제 내과, 치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외과 등은 이제 유동 인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그 위치 선정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뭐 이제 안과나 뭐 영상학과 이런데 그 전문성이 그 피부 미용 이런 데는 조금 소아과도 요즘은 조금 떨어져 있어서 중심 상가가 아니더라도 그 이렇게 주변에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개원 입지를 고민을 하시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그 뇌피셜이 이게 농담이 아니고 대부분 제가 주위에 이번에 발표하면서 알아보니까 그런 게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전주의 어느 지역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 뒤에 여기 아파트 대단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뒤에 음식점들 많이 있죠. 앞에가 이제 병원들이 내과도 내과가 있고 이비인후과 이렇게 싹 모여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아파트 단지 이쪽 도로가 이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파트 정문주의가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병원도 들리게 하고 되겠죠. 제가 처음에 이 자리에 개원을 생각하고 있다가 그 주인하고 임대인하고 그 권리금이나 바닥 권리금이라고 그런 문제나 또 뭐 1년 있다가 임대료를 올리겠다라는 이런 얘기 때문에 그 기분이 좀 상해서 이 옆으로 이쪽으로 옮겼는데요. 여기 피부과 의원이죠. 그러니까 피부과 의원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중심 상가에서 떨어져 있어도 되는 겁니다. 이건 특수 이제 진료라고 보니까요. 근데 제가 이쪽에다 이제 개원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환자들이 이렇게 다른 아파트들도 여기 먹거리가 많으니까요. 진료 보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그 밥 먹고 하려고 어디 병원으로 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오기까지 여기 내과 2개,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이런 식으로 싹 지나서 와야 되니까 제가 환자 수가 절대 늘 수 있는 이치가 아니죠. 그래서 처음에 이 자리에 했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 보면 소아과가 이쪽에 그 조금 사거리에서 동떨어져 있긴 있는데 역시 뭐 산부인과도 한 이 정도의 이런 식으로 있어도 꼭 중심상가 쪽에 그 또는 거기 유동인구가 많은 쪽이 아니더라도 과별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쪽이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게 이곳이고 이쪽도 이제 큰 사거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병원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는 이제 피부 미용 따로 하시는 선생님인데 이쪽이 제가 보니까 피부 미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여기다가 개원을 하고 피부 미용 같은 경우는 광고를 하기 때문에 결론은 이렇게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물론 유동인구가 많은 과정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이제 쓰게 되면 그 임대인하고 계약서를 쓰게 되면요. 지금 앞에 개원 준비를 할 때 그 인테리어가 바로 좀 상의가 들어가야 되고 뭐 이제 이게 견적을 이제 뭐 실이나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짜서 대충 그 인테리어를 서둘러서 좀 이렇게 또 해야 되는 이유가 렌트 프리 기간이 있거든요. 뭔 얘기냐면 임대료를 보통 이거를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 보통 한 달 정도 주려고 하고요. 2달을 만약에 주는데 인테리어 선정 때문에 1, 2주를 까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그 1, 2주가 나중에는 그 별거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인테리어를 시작해서 한 달 내에 끝내고자 하는데 대부분 업체들이 6주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8주까지 대부분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은 렌트 프리 기간이 2달인데 인테리어에서 시간을 끌 수가 있으니까 인테리어 할 때 바로 그 계약서를 쓸 때 날짜를 좀 미루거나 이렇게 뭐 한 2, 3일 미루면서 뭐 빨리 그 인테리어 업체를 만나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는 그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얘기가 돼 있는데 이게 가격을 보고 선택하는 게 좀 이게 이제 개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을 사는데 많은 경험들을 하는 것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인테리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3군데 견적을 받으면서 한 군데에서 그 설계도를 미리 짜온 거예요. 그래서 하고 나서 그쪽 선택을 안 하니까 설계도 비용을 내놓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설계도는 짜오지 말고 그 대략적인 그걸 달라고 하셔야 되고요. 인테리어 업체를 가격으로 보고 선택을 하면 나중에 같은 거의 금액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적게 한 곳은 나중에 다른 비용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보다는 AS나 또는 그 여러 군데 만약에 그 내과로 개원하면 내과를 많이 개원한 곳인지, 네, 그 다음에 그
실제 홈페이지 같은 데가 있으면 들어가 보면 그쪽 병원 개원한 선생님들이 있으니까요. 전화를 해보셔서 좀 이 업체가 어떤지 이런 정보들을 캐고 그래서 인테리어는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시는 게 그리고 세 군데를 보는 이유가 가격을 어떻게 그 결정을 그 어떤 금액 정도가 들어가겠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아는 분 통해서 이렇게 그 누구 선배한테 물어봐서 여기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군데만 듣게 되고요. 결론은 비교를 못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불리하니까 그런 거는 조금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권리금, 바닥 권리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만약에 신축 건물이면 모르지만 기존에 있으면 이거가 아까 문제가 돼서 될 수가 있고요. 용도 변경도 이제 의원은 근린생활 1종인데요. 2종으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변경하는데 이게 집주인이 해줘야 되고 어디는 아예 이 변경이 안 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계약서는 다 썼는데 골치 아픈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알아보셔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이제 되면 세무서에서 임대차 계약하고 도면만 있으면 이제 대출이 가능하고요. 장비도 이제 이때부터 장비는 이제 서서히 좀 준비하는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6주째 진료를 개시하겠다 하면은 공사 끝나기 일주일 전에 개설허가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5주째 개설 신고를 하라는 거죠. 개설 허가 후 3일 내에 소방 점검을 받고 보건소에서 이제 도면대로 나왔는지 환기구 같은 거 확인을 하러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개설 허가 승인 후 공단에서 자격조회 신청이나 카드 단말기 등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다음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이제 비용 산출 여기도 이제 보시면 세 번째로 이제 보증금 이거가 적정한지 아니 그 임대료가 적정성 여부를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따지냐면요. 이제 보통 평당 12에서 15만 원, 관리비 10,000원에서 2만 원 평당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 우리가 뭐 보증금 5천에 월세 뭐 200, 보증금 1억에 월세 뭐 150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평당 금액으로 어떻게 환산을 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보증금의 10%를 이자라고 보거든요. 실제 이제 그 금융권 이자는 그렇게 안 되는데 10%로 그래서 5천이면 5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1억이면 1,000만 원이 되죠. 그걸 12로 나눕니다. 거기에 월세를 더하고 평수로 이 합을 평수로 더 나눠주면 이제 이게 평당 얼마다라고 나오죠. 여기서 그다음에 부동산 114나 그런 데 들어가서 거기 또는 부동산 직접 방문해서 건물 비용이나 그런 걸 봐서 적정성 그쪽 지역에 얼마가 평당 나왔다라는 걸 보고 하시라는 얘기죠. 이제 인테리어 비용은 평당 보통 요즘 자재비가 많이 올라가서 이게 180에서 190, 고급은 피부 미용을 하시는 분들은 200에서 250까지 이렇게 드는 걸로 돼 있고요. 장비가 이제 1억에서 2억 5천, 냉난방도 따로 들어갑니다. 간판비도 2천만 원씩. 그다음에 가전제품, 그다음에 가구 소파, 테이블, 대기실 의자 같은 거 이렇게 2천만 원씩. 그리고 이제 홍보물 개원 선물 비용도 뭐 7, 800이라고 적혔지만 더 많이 적힐 수 있죠. 그다음에 홈페이지 비용, 그다음에 초기 소모품, 그다음에 초기 운영비가 있습니다. 2, 3천만 원씩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6천에서 9천 정도를 조금 준비를 해두고 있어야 돼서 60평 기준으로 한 3억 7천에서 5억 7천, 그리고 120평은 뭐 7, 8억입니다. 2배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용 산출을 해서 대출을 보는데도 생각을 좀 해야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신용보증기금 대출이 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봉지기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하고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억까지는 되고 그 다음에는 뭐 가지고 있는 자산이 증명이 되면 뭐 2억도 막 되고 한다고 하니까요. 이거 하고 이제 이 사업자 등록 전력 신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서 뭐 이런 거 아까 카드 단말기 외에도 자격조회 신청, 장비 등록까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제 대출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용보증기금 대출은 사업자 등록이 나오기 전에 받고, 이제 여러 가지 대출 상품들은 그 은행별로 있는데 이렇게 막 따져봐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이제 뭐 하고 있는 데들이 그 신용 대출을 하고 있는 곳을 이렇게 따져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식으로 금방 이제 그 개괄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이 과정에서 뭐 그 아까 광고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 그 같은 운영을 피부 미용 하시는 선생님들은 홈페이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회의를 이제 개원에 계신 선생님들 이렇게 만나서 이 운영을 그 홈페이지 그거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광고를 해야 그 속지 않고 처음부터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 무조건 원장이 같이 어떻게 그 운영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어떤 식으로 계속 컨셉을 이렇게 잡아가줘야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절대로 맡겨놔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그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그런 거를 할 때 그 계속 그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고, 그 다음에 그 부딪히면서 그 다음에 원장님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운영하는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원을 하시고 나서 그 이렇게 조사 같은 형태를 잘 봤는데요. 개원에서 한 2, 3개월 동안은 그 정신이 없겠지만 한 3개월 정도, 2개월 정도 흐른 뒤부터는 그 행정적인 거를 좀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굳어지게 돼가지고요. 그 패턴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막 정신이 없으니까 엑스레이도 간호조무사한테 시키던 걸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때부터 행정적인 거에 대해서 그거를 공부를 안 하고 하면은 나중에 실사나 그런 빌미가 될 수 있고요. 이게 몇 년을 금방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실사 받는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는데, 뭐 현지 확인, 뭐 현지 실사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면은 그 실사가 나왔을 때 그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건데요. 뭐 허위 청구, 부당 청구 이런 내용들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거,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허위 청구는 그 우리가 뭐 미진료 청구하고 비급여 이중 청구가 있는데, 비급여 이중 청구 제일 대표적인 게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하고 감기약으로 그 처방을 내는 경우인데요. 이제 요즘은 성형외과에서는 안 내죠. 안 내고 이제 그냥 비급여로 처방을 하거나 하는데, 보면 예전에 실사 나왔던 분이 그 인근에 있던 가정의학과 선생님 의원이었는데요. 결론은 거기서 가서 환자들이 감기약 처방받듯이 한 거죠. 근데 그런 그 비율이, 감기 비율이나 이런 게 처방이 타 지역에서 또 찍히고 하니까 심평원에서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실사가 나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허위 청구가 해당이 되니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뭐 미진료 청구는 여러분들이 대장 내시경 안 했는데 뭐 대장 내시경 한 것처럼 청구하는 경우, 뭐 이런 거는 이제 물론 범죄죠. 근데 이런 게 아니고 그 물리치료나 또는 증기흡입치료를 했는데, 물리치료나 증기흡입치료를 했는데 그거 안 하고 간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텐스를 안 하고 간 물리치료에서, 그다음에 이비인후과에서 증기흡입치료를 안 하고 가신 분들 있지 않나요? 이렇게 했는데 그 실사 나왔을 때 그 간호사가 네 하고 대답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허위 청구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철저히 이 간호사들한테 만약에 안 받지 않는다, 그 환자가 안 받고 갔다면 빼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부당 청구는 뭐 그 허위 청구 외에 이제 그 뭐 주사제를 1,000원짜리 나왔던 걸 800원짜리로 바뀐지 모르고 줬던 경우, 이런 착오 청구를 얘기하는 거라서 이것도 물론 그 여러 가지 그 금액들이 합쳐지면 금액이 이제 많아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그
초록집에 보면 이거는 슬라이드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저희가 이제 신규 개설 의료기관으로 많이 발표를 했던 내용들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주로 이렇게 조심해야 될 거, 최근에 이제 비급여 치료 청구 중에 이제 그 뭐 이렇게 독감 접종할 때 그 해열제 처방하는 경우가 또는 코로나 이후에 예방 목적으로 해열제 처방하는 경우들이 문제가 됐었던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진료 청구는 아까 친척 가족 처방 전, 그다음에 물리치료 오더대로 안 한 거, 그다음에 검사 결과를 전화 상담 후 청구하는 거죠. 우리나라 원칙이 대면 진료 원칙이니까요. 물론 이제 지금 비대면 진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시는 선생님들은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후 다음 날 추가 청구할 때 있죠. 내과에서 간 수치가 안 좋아서 B형 C형 간염 같은 거 추가를 할 때 진찰료를 따라가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진찰료 없이 청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개원 후에도 이제 한 달은 그럴 수 있지만 2, 3개월 후부터는 공부를 해서 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비급여 이중 청구나 그다음에 처방 전 대리 수령 시에 동의서가 있거든요. 대리 수령 동의서 이런 거 받아둬야 되고 그다음에 비급여 처방 후에 비급여 그걸 받아둬야 되고요. 비급여 동의서. 그다음에 선택 의료기관, 급여기관 이용 절차 규정이라고 해서 이게 전자차트 프로그램들이 간호사들이 접수를 하게 되면 이게 뜹니다. 선택 의료기관 환자라고. 근데 그거를 아무 숫자나 넣고 통과시키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만성질환료 거기 관리료에다가 차팅이 안 돼 있으면 이거 요즘 막 10,000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내과 선생님들, 가정학과 선생님들, 내과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료에 하시면서 또 검진 당일 대장 내시경, 검진 당일 복부 초음파가 요즘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아직 실사로 이어진 분은 없는데 현재 확인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여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지금 회원분들한테는 검진 당일 좀 초음파 같은 거는 좀 대장 내시경은 문제가 안 되는데 대장 내시경도 어떤 회원분은 그냥 환자가 왔는데 간호사가 약 먹는 법 설명하고 검사 밟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진료를 해서 하는 식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꼭 아셔야 되겠고요.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이거는 넘어가고 이제 무면허 의료행위 있죠. 이것도 이제 많이 실수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간호조무사가 피부에서 물사마귀를 제거해도 되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떤 분은 된다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엑스레이하고 EKG 이거는 물리치료 이런 거는 방사선사가 해야 되고 EKG는 임상병리사 이런 식으로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절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서 15일간 자격정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 시켜도 안 됩니다. 근데 아까 그러면 혈액 뽑는 거나 IV 라인 잡는 거 이런 거는 괜찮은데요. 예방접종도 괜찮고요. 근데 이거를 문제가 환자들이 생겼을 때 간호사가 해도 되는데요. 간호조무사가 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지도 감독이라는 게 옆에 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거는 좀 간단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3개월이 지난 간호조무사한테만 시키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나 합병증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거를 그냥 간호조무사가 뽑아도 되는데요. 이런 거는 조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이런 것도 개원에서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외에 근로계약서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돼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이제
산정 특례 환자하고 암 환자 같은 경우에 그 내시경 할 때 이게 보면 분리 청구하는 걸 선생님들이 많이 모르고 계셔가지고 저 환자분들이 특히 의료 급여 환자면서 만약에 루마티스 관절염 산정 특례 환자 루마티스 관절염이 있으면 그 위대장이 그 전부 공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했고 하다가 다른 데 가서 하면 왜 다른 데는 돈을 받던데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거 산정 특례 환자에서 그러면서 의료 급여 환자여야 됩니다. 그분들만 공짜고 그 만약 의료 급여 환자더라도 산정 특례가 없으면 이제 받기는 하지만 또 암 환자들 검사를 하게 되면 분리 청구를 하는 방법을 좀 알고 계시면 경영에도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 개원하고 나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런 행정 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예방 접종 또 그 개원가에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내용도 뒤에 후반부에 있는데요. 그 초록집에 그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 그 신규 개설 세미나 활용 자료라고 경기도 의사의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그 들어보시면 거기서 들어오셔서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